안녕하세요. 이번 주스에는 저희가 울트라사운드 그래픽 아티팩트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총 3교시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티팩트는 초음파 영상을 볼 때 아티팩트가 더 좋은 영향이 될 때도 있고 더 안 좋은 영향이 될 때도 있어서 아티팩트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니까 3교시 전부 다 집중해서 수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So 울트라사운드 아티팩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티팩트는 이제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아티팩트는 영상 자체가 잘못 나오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실에서 화면에서 잘못 보여주는 것을 아티팩트라고 보고 있고요. 이 형태 자체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상이 실제로 나타나는 게 아닌 실제로 나타나는 게 아닌 영상일 때가 있고, 그리고 원래 보여지지 않아야 되는데, 보여지는 영상들을 아티팩트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는 이제 크기가 전혀 맞지 않거나, 그 다음에 사이즈가 전혀 맞지 않거나, 이런 경우도 아티팩트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위치가 이제 정확하지 않다거나, 그 다음에 밝기가 안 맞거나, 요런 경우도 아티팩트로 저희가 모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팩트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이 아티팩트는 또 어떤 원인 때문에 나타나게 될까요? 초음파 장치에서 영상 자체에서 모든 가정이 위반되거나 아니면 장치가 오작동될 때, 또 장치가 적합하지 않을 때 초음파와 조직 간 물리적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고요. 또 가끔씩은 이제 스캔하고 있는 실자의 검사 기술이나 조정 장치 조절에 미숙한 경우에도 아티팩트로 전부 나타나게 됩니다. 아티팩트가 전부 다 나타난다고 해서 그렇게 안 좋은 거는 아니고요. 아티팩트가 때로는 이 영상이 질병으로 보여질 때 도움이 될 때가 있고, 이게 또 어떤 아티팩트 종류에 따라서도 확인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티팩트가 나타난다고 해도 이게 실제 보이는 화면에서 실제가 아니라고 해도 이게 저희가 영상을 구분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아티팩트 자체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맨 처음에 저희가 아티팩트 볼 때는 공간 분해능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해능이 화면에서 화면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 공간 자체의 분해능이 저하가 되면 세밀한 표현이 떨어져서 두 개의 가까운 구조물이 하나로 표현돼서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요 예를 보시더라도 A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보다는 이 A가 전부 공간 분해능이 더 좋은 A죠. 그래가지고 이 공간 분해능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글자 자체가 세밀한 표현이 떨어지면서 이 도트가 얘보다 더 크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티팩트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화면에서 구조물 세밀한 표현이 떨어지는 것을 공간 분해능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축방향, 엑시알이죠? 엑시알, 이 축방향 아티팩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축방향 아티팩트는 이제 빔축을 따라서 그 위치한 근접한 반사체를 구분하는 능력이고요. 여기서 이제 빔축을 따라서 위치한 근접한 반사체를 구분하는 능력이고, 이 축방향 엑시알 레졸루션은 공간 펄스 길이와 주파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자면은 맨 처음에 위에 나와져 있는 그림이 엑시알 레졸루션에 관한 그림인데요.
초음파 빔이 요렇게 프로브에서 내려오고 있을 때 화면에서 도트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도트 자체를 구분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도트가 두 개 다 있어도 축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구분해낼 때에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은 얘네는 구분이 되고요. 거리가 이렇게 축 방향으로 가깝게 되면은 얘인지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하나로 보여지면서 동그라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액션 레졸루션이 좋은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액션 레졸루션이 떨어지는 겁니다. 밑에 라테럴 레졸루션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라테럴 레졸루션은 얘는 프로브 방향에서 축으로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고요. 라테럴 레졸루션은 옆면이죠. 측면으로 이렇게 구분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측면에 구조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얘 두 개가 다른 구조물인지 이렇게 구분이 되면 좋은데 얘처럼 라테럴 레졸루션에 떨어지는 것은 구분이 잘 안 되고 동그라미 하나로 표현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졸루션에서 축 방향과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측면 라테럴 레졸루션 한 번 더 보면 빔축을 수직으로 근접한 반사체를 구분하는 능력을 얘기하고요. 이 라테럴 레졸루션은 빔 위스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테럴 레졸루션을 증가시키자 이럴 때에는 요렇게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옆면이죠. 옆에 구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데 요 라테럴 레졸루션, 측면 레졸루션을 증가시킬 때에는 여기다가 포커스죠. 이렇게 빔축을 여기다가 옮겨주면서 포커스를 주면은 이거를 라테럴 레졸루션을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테럴 레졸루션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 빔이 퍼지는 일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빔 스페어링 이펙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요거는 빔 위스 폭과 관련이 있습니다. 빔 폭과. 그래가지고 요 작은 포인트 구조물들이 수평선으로 보여지는 거 빔이 요렇게 하나 나와져 있는데 이게 뒤로 갈수록 이게 점점 퍼져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퍼지는 것을 빔 스페어링 이펙트라고 부르고요. 빔 위스 아트팩트가 있습니다. 빔폭 아트팩트 허상이 있고 가장 안 좋은 빔폭 Poor Resolution에는 Full-in 아트팩트가 있습니다. 이 빔폭 아트팩트의 원인은 어네코익한 시스트 구조물 경계 안쪽에 바깥 구조물 조직이 일부 겹쳐져서 로우 레벨 에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고요. 작은 시스틱 구조물은 완전히 겹쳐져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담낭 내에 허상, 슬러지라든지 방광 내에 로우 레벨 에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빔 위스 아트팩트가 방광 내에 나타나게 되면은 프로브 방향을 바꾸거나 또 포커싱으로써 빔 위스 아트팩트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빔 위스 아트팩트 같은 경우는 이 그레이 도트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이게 메인 빔 바깥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포커스를 여기가 포커스 주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포커스를 이쪽으로 이제 딱 이동을 시키면은 포컬 존 자체를 이동시키면 그레이 존이 빔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포커싱을 바꾸면서 빔 위스 아트팩트를 줄이는 그림이고요. 네 번째 빔 티크니스 아트팩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초음파 빔 안에 같은 거리에 있는 두 개의 물체가 있는 경우 초음파 장치가 이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두 개의 물체를 한 화면에 동시에 압축해서 겹치는 허상을 이야기하고요.
빔 위스와 생기는 풀빌 아티팩트와 같은 현상입니다. 이거 빔 위스와 빔 티크니스의 다른 점은 빔 축 안으로 수직으로 놓인 음영이 시스틱 구조물 안에 보인다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티팩트를 줄이려면 트랜스듀서 위치를 바꾸거나 포커싱으로 제거하면 됩니다. 빔 티크니스 아티팩트, 빔 두께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빔 두께는 프로브에서 지금 빔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네모 물체와 동그라미 물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빔 두께 자체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보여질 때에 이 동그라미가 네모나미와 두 개가 겹쳐서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을 빔 두께 아티팩트, 빔 티크니스 인공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에 이제 쓸개와 샘 창자가 동시에 빔폭으로 들어가면서 쓸개의 요 화살표 부분이 이제 아티팩트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환자의 자세나 빔을 달리하면서 스캔하면 이 인공물이 사라집니다. 이러면 실제 있는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요 빔 두께 때문에 나타나는 인공물이고요. 다른 예로 보시면 이제 담낭이죠. 쓸개 요렇게 담낭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거리의 쓸개와 샘 창자가 동시에 빈폭 내에 들어가게 되므로 이 쓸개돌 화살표로 오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환자 자세나 빔 방향을 달리해서 스캔할 때 인공물이 또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환자 자세나 프로브 방향 돌리는 거죠. 빔 방향을 다르게 하면은 또 원래 있지 않은 보이지 않아야 되는 구조물을 확인하는 것을 빔 두께 인공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볼 아티팩트는 레버브레이션입니다. 다중반사죠. 초음파 빔이 직각을 이루는 피부 표면과 평행한 경계면이 둘 이상이 있을 때에 두 번 이상의 왕복 반사가 있을 때에 진동자의 반사처 에코가 수신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레버브레이션 다중반사로 부르고 있고요. 이거는 복벽 가까이에 있는 담낭이나 방광 요런 데에서 확인이 자주 됩니다. 이 두 개의 강한 반사체 사이나 트랜스듀서와의 강한 반사체 사이에서 바운싱 백와 폴스 에코가 발생하고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거는 진짜 음영, 두 번째부터는 허상입니다. 아티팩트. 실제로 보여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이 다중반사 레버브레이션은 여러 가지 줄이 나타나는 거죠. 멀티플. 그 다음에 equal space linear echo with spider like 패턴인데요. 이 사다리처럼 같은 줄이 연속으로 여러 개가 계속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흔히 저희가 다중반사라고 부르고 있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실제 음영인데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아티팩트고요. 이게 여러 개이거나 같은 공간 빈폭으로 이렇게 사다리 모양처럼 나오는 것을 다중반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볼 때는 프로브에서 피부층으로 만났을 때 앞뒤로 빔 자체가 진동을 하면서 이 담낭이죠.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이 담낭에서 이렇게 빔이 여러 가지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다중반사 레버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네.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방광이죠. 이렇게 방광 자체에서 빔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번 나올 때는 실제 나왔던 현상인데 뒤에 네, 여러 번 반복 왔다 갔다 여러 차례 하면서 같은 높이로 그 사다리 모양처럼 쭉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도 네, 방광에서 볼 수 있는 네, 다중반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장면인데요. 이제 프로브에서 빔축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탐촉차와 채표면 사이에 강한 반사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 다중반사는 네,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약한 에코로 나타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네, 저희가 아까 보셨던 담낭, 쓸개 네, 과정인데요. 네, 위로 이렇게 네, 같은 네, 층으로 반사가 나타나고요. 요것도 방광이죠. 네, 이렇게 네, 위층으로 이렇게 같은 모양의 반사체가 나타나면서 여러 층으로 보여지는 것을 저희가 이제 다중반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흔히 만날 수 있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고자 하는 아티팩트는 커먼 테일 아티팩트, 일명 이제 V샵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커먼 테일 아티팩트는 빔이 작고 강한 반사체가 있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반사체가 있는 경우에 반사체 내부의 다중반사로 인하여 해성 꼬리와 같은 허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커먼 테일 아티팩트는 작고 강한 반사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커먼 테일 이거는 V샵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요렇게 V자 모양으로 끝납니다. 모양이. 그래가지고 네. 작으면서 강한 반사체가 있을 때 다중반사죠. 레버브레이션이 뒤에 있는데 요게 이제 꼬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요. 주로 보여지는 호발 부위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크리스탈 아니면 메탈, 네, 금속이죠. 몸 안에 금속이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 뭐 스테이플러, 서지컬 스테이플러죠. 뭐 심을 박았거나 클립을 박았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하고 그리고 질병으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담낭에서 네, 네, 흔히 저희가 AS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네, 아데노 마이오토시스트가 있을 때에는 여기 부분에 커먼 테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거를 저희가 V샵 커먼 테일 네, 해성 꼬리 징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징후 네. 그림으로 보시면은 해상꼬리 징후 같은 경우는 반사체가 강하고 짧게 나타나는 거고요. 모양 역시 V자 확인하실 수 있겠고 반사체 네, 멀티플하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네, 아까 예를 들었던 담낭인데요. 이 담낭 병문으로부터 짧고 강한 반사체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저희가 커먼 테일, 그쵸? 여기까지 했죠? 네, 커먼 테일, 네, 아티팩트 이렇게 네, 확인됩니다. 네, 해상꼬리 징후. 네, 탐촉차에서 첫 번째 반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차례 나타나가지고, 네,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네, 뒤에 반사체로 나타나고요. 요거 이제 담낭에서 커먼테일 떨어지는지 확인되시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갑상샘인데요. 이 갑상선 안에 누들이죠? 낭종 안에 이렇게, 네, 강한 반사체가 있는 거죠. 네. 요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이 주변 자체에서 이제 네,
꼬리 징후, 네, 요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갑상선 안에서 볼 수 있는 해상꼬리 징후, 네, 짧고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확인해 보아야 할 아티팩트 중에 하나는 링다운입니다. 링다운 아티팩트. 요건 이제 여운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다중반사의 일종이고요. 가스기포, 가스버블이 나타나는 것으로 횡격막 등에서 볼 수 있고, 커먼테일하고 유사한 원리나 상대적으로 강하고 긴 선상 에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커먼테일이랑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이 링다운 같은 경우는 네, 강한 건 똑같은데 깁니다. 길어. 그래가지고 에코 자체가 길게 나타나는 것을 링다운, 네, 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장관 내에서 가스에 의해서 펄스가 가스와 부딪혀가지고 네, 공명 아트팩트로 볼 수 있고요. 가스 후방으로 dirty, bright, static 에코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네, 공기층 때문에 아니면 뭐 가스가 나타나는 곳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아티팩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림으로 보시면 여운 아티팩트죠. 이 여운 아티팩트가 요 화면에서 쫙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공기방울 자체에서 진동이 발생하고 이 진동이 탐촉자로 전송되어서 에너지 원소적인 근원을 유발하고 있고요. 모니터 뒤쪽으로 강한 반사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스 때문에 생긴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dirty죠. 약간 지저분한 음영, 네, 요걸로 밝고 길이가 매우 길면서 스캔하는 동안 구조물이 사라지지가 않고 계속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나타나는 부분에는 강하고 긴 반사체가 나타나고요. 요게 네, 구조물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타나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다른 화면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네, 완전 쭉 이렇게 여기 이제 가스가 차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 반사체가 강하고 길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횡격막 근처에서 많이 보인다 이렇게 봤었는데 요게 이제 횡격막이죠. 다이아프럼. 여기에서도 이렇게 쫙 내려지는 링다운이죠. 네, 길고 강한 네, 반사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링다운 아티팩트랑 커먼테일 아티팩트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냐? 링다운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가스에서만 발생합니다. 공기층이 발생했을 때. 예. 그리고 이게 길이가 깁니다. 매우 길어요. 그리고 지속 시간이 짧게 나타나는 거고요. 커먼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탈이나 그쵸? 콜레스테롤 요런 데에서 발생을 하고요. 이게 이제 하이 미디엄에서 발생하는데 요거는 길이가 짧습니다. 그리고 지속 시간이 길다. 요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 링다운은 가스에서 발생하고 길이가 쭉 이렇게 길면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메탈이나 금속 같은 거에 만났을 때에 V자 모양으로 짧게 떨어지는 것이 커먼 테일 아티팩트. 화면으로 충분히 두 군데를 구분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확인하는 것 중에 굴절이죠. 리플렉션. 네. 요 굴절의 원인은 오블리기 임피던스 차인데요. 네, 사선으로 들어가는 수직 물체죠. 이 두 물질 간에 속도 차이가 생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제 두플리케이션 아티팩트, 네, 복직근이죠.
배, 복부 이렇게 중간에 딱 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 이 복직근, 렉투스 업도멘 머슬과 그 뒤에 배 자체의 중복으로 일어나는 아트팩트고요. 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orta, 그다음에 이제 쥐색이죠. 태낭, 그리고 IUCD, 자궁 내에 있는 클립, 이런 데서 발생하고요. 이 아트팩트를 제거하려면 트랜스듀서 자체를 방향을 바꿔서 스캔하게 되면 굴절, 반사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선 방향의 입사체의 속도가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리플렉션, 굴절을 확인하고 있고요. 요런 거 보셨을 거예요. 요 물체 사이가 전혀 달라서 컵에다가 빨대를 꼽아 놓으면 이 컵 자체 빨대가 요 부분에서 굴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게 이제 물질이 물로 입사되면서 이 둘의 속도가 이 물하고 공기층 속도가 전혀 달라서 반사체가 꺾여서 보이는 것이 허상이고요. 요 허상이 굴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초음파에서 보자면 빔이 이렇게 사선으로, 오블릭이죠?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선 방향에서 그대로 직진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이 매질하고 이 매질 두 가지가 달라서 이렇게 방향이 꺾이고 이쪽으로 꺾이고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과 약간의 각이 꺾이는 것을 굴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매질 차이에 따라서 꺾이는 방향이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흔히 스캔하는 영상에서 볼 때에는 낭종 부분에서 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 낭종 시스트가 있을 때에 입사 빔이 직진으로 만나는 부분은 굴절이 생기지가 않지만 사선이죠. 이 부분에서 사선으로 만나는 이 경우에만 반사체가 각을 져서 또 사선으로 나갑니다. 요게 이제 굴절이고요. 이 굴절이 있는 방향 모서리를 투과할 때만 이렇게 주변으로 저에코의 음영이 나타나는 것을 요거죠. 이렇게 저에코의 음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낭종이 이렇게 있을 때에 요렇게 반사체가 저에코 음영이 나타나는 것이 굴절이 돼서 그렇구나 보실 수 있고요. 이 낭종 뒤로 이 부분이 더 하얗게 보이는 것이 다음에 공부하게 될 음양 증강이죠. 이렇게 요거까지 체크해 줄 수 있겠고요. 굴절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제 라테럴 섀도우 봅니다. 이거는 이제 웹지 섀도우랑 똑같은 말이고요. 두 속도 차이가 나는 두 물질이 속도가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굴절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 빔 투과가 감소된 부분에서 섀도우 아트팩트가 발생하게 된다 보실 수 있습니다. 웹지 섀도우 라테럴 레졸루션은요, 요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요렇게, 물 조직이 있는 부분에서는 이 웹지, 바깥 빗면으로 사선 방향으로 섀도우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반사체가 각을 이루면서 웹지 섀도우, 라테럴 레졸루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는 것은 멀티패스입니다. 펄스 방향과 에코가 돌아오는 방향이 다른 경우 고 리턴 타임이 더 길어져서 화면상에 실제보다 더 멀리 위치하고 있는 경우를 멀티패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게 위치가 이상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액샷, 축방향으로 옮겨지는 것은 리플렉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측 방향으로 옮겨지는 것은 네, 리플렉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위치가 이상한 것을 멀티패스 보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그림에서 확인해 보시자면 저희가 빔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빔 들어가는 방향으로부터 네, 방향이 달라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러 축으로 이제 방향으로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 이것도 이제 네, 이 빔에서 직진으로 내려왔을 때 만나는 방향에서 꺾이는 방향이 여러 방면으로 나왔을 때 저희가 네, 멀티패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